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오늘 녹음은 보행자 신호등 버튼에 관한 내용입니다. 흔히 호주를 여행하고 간 사람들한테, 한국에 돌아간 사람들한테 호주에 갔더니 뭐가 기억에 남느냐 이런 걸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호주에 갔더니 길을 건널 때는 꼭 그 신호등에서 그 버튼을 눌러야 불이 초록색으로 변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호주에 오는 사람들한테 좋은 정보를 준답시고 이제 호주 여행 건널목에선 신호등 버튼을 눌러주세요. 혹은 호주 여행자들을 위한 팁, 건널목에서는 어떻게 하여라. 이런 글 우리 많이 봤습니다. 이런 거 글로도 보고 녹음한 것으로도 듣고 그랬죠. 이제 여기서 제가 한 걸음 더 나가서 거기서 그걸 눌렀을 때 나는 소리, 그거를 이제 흉내를 내면 이제 그걸 주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소리는 넘어가고 그 소리가 나죠. 이제 그걸 누르면 좀 있다가. 근데 제 눈앞에 있는 뉴스, 그 뉴스에 따르면 신호등에서 그 버튼을 눌러왔던 우리의 행동들, 그게 다 헛짓이었다. 이게 지금 기사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제 눈앞에 있는 것은 theguardian.com 이 호주판인데요. 언제 나온 기사냐면 오늘 나온 기사예요. 9월 9일에 나온 기사이며 아침 6시에 나왔는데 이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다른 곳에서 보도가 된 적이 있대요. 근데 이 기사의 다른 뉴스와의 차이는 가디안이라는 게 원래 영국에 있는 회사니까 여기저기에 있는 데이터, 꼭 호주에 있는 것만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데이터까지 모아다가 이 기사를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신호등에서 그거 버튼 누르는 짓 헛짓이다. 이게 메시지예요. 그 제목하고 부제목은 읽겠습니다. 나머지는 꼭 필요한 것만 읽고요. 제목이 이거예요. Australian pedestrians press for no reasons at traffic light. 호주의 보행자들 신호등에서 버튼을 아무런 이유 없이 누른다. 그게 제목이고요. 그 밑에 부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At busy crossings in capital cities. 그러니까 그 각 주의, 주도, 그러니까 멜번, 시드니 그런 데서 그 시내에 있는 바쁜 횡단보도, 거기에서 The green signal works on predetermined cycles with set times. 그 초록불이 켜지는 것은 얼마에 한 번씩 켜져라 라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켜지는 것이지 사람이 누른다고 켜지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부제목이죠. 사실 그 위에 있는 더 큰 제목은 Placebo Buttons예요. 왜 약이 처음에 나오면 그 약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어떤 사람한테는 그 약을 먹이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또 플라시보라고 해서 아무런 약효가 없는 거 먹이잖아요. 각설탕 같은 거. 그런 거 먹여놓고 이제 그 진짜 약을 먹인 쪽에서 효과가 나오면 이제 효과가 있다 하고 하는 것이고, 진짜 약을 먹인 쪽과 설탕을 먹인 쪽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면 이제 그 약은 효과가 없는 것이죠. 그럴 때 먹이는 그 아무런 효과 없는 약, 그냥 그 실험을 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먹이는 약, 플라시보. 그거 한국말로 위약이라고 한다는데 가짜 약이죠. 근데 사실 그거 먹으면 기분 좋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더라도. 그래서 심지어는 그 의사들이 그런 거를 약으로 준다고 하잖아요. 그냥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플라시보를. 그러니까 이 버튼이 우리가 신호등에 가면 누르는 버튼, 그것이 그냥 우리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한 버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플라시보 버튼스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하면은 각 주마다 그 교통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래에 자기네 신호등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 데이터를 공개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특히 그 시내에서, 그 교통이 번잡한 시내에서 거기에는 사람이 눌러서 신호등을 바꾸기에는 너무나 그 신호등이 규칙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그걸 누르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Precisely zero effect. 엄밀하게 말해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런 식으로 시내에서 그게 작동한다 이거예요. 조금 아까 그 Precisely zero effect는 신문에 나온 걸 제가 그대로 읽은 겁니다. Pressing the buttons has precisely zero effect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도시마다 이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우선 이제 시드니죠. 그 새로 밝혀진 자료에 따르면 시드니에서는 1994년 이후부터 이 신호등이 자동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수백만 명의 보행자들이 25년간, 거의 25년간 버튼을 눌러온 것은 그냥 심리적인 효과만을 노리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동화된 시스템 속에서는 그 불이 초록 색깔로 바뀌는 것은 works on predetermined cycles with set times. 그것을 미리 정해놓은 시간에 따라서 그 초록색으로 변하는 것이지, 사람이 누른다고 해서 이제 사람이 왔으니까 초록색으로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시드니 시내에서 얘기입니다. 그래도 조금 다행인 것은 그 신호등이라는 게 늘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아니래요. 사람들이 좀 많을 때만 그렇게 돌아가도록 만들어놨답니다. 그래서 언제 그렇게 되는지 여기 적어놨는데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아침 7시에서 저녁 7시까지,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에는 아침 8시 30분부터 밤 9시까지 그렇게 정해진 시간대로 움직이고, 나머지 다른 시간, 예를 들어서 새벽 2시다. 그러면 그걸 누르면 신호등이 알아보고 사람이 왔으니까 초록색으로 해야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시드니 시내에서 그런 것이고, 시드니 CBD 지역에서 그런 것이고, 그렇게 비슷하게 돌아가는 곳이 노시드니에 7곳이 있고 파라마타에도 4곳에서 그렇게 작동한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매우 인정 있고 정감 있게 이렇게 눌러주면 색깔이 변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런 시스템대로 이제 돌아간다 이거죠. 그 다음에 1월 달에 Transport for New South Wales, 뉴 사우스 웨일즈에서 이런 교통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보행자들이 시내에서 110초 동안 최장 기다린답니다. 그 다음 초록색이 될 때까지. 그랬는데 그걸 90초로 줄였대요. 110초에서 90초로. 그 줄인 이유는 자기네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거를 줄이면 그 무단 횡단도 줄어들고 사고도 줄어들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에서는 90초, 최대 90초 기다리신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이제 거기까지는 시드니 얘기였고요. 이제 멜번 얘기는 그 다음에 나와 있는데요. 멜번도 이제 시내에서는 아침 5시 30분, 아주 이른 시간이죠. 5시 30분부터 새벽 12시 30분까지는 그 신호등이 자동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눌렀을 때 뭔가 기분이 좋아진다면 그건 심리적인 효과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가? 조금 아까 시드니는 시내에서 90초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멜번에는 거기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사거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뭐 사거리가 아닌데도 신호등은 있을 테니까요. 짧으면 65초 혹은 길면 95초쯤 되게 자기네가 그렇게 설계를 해놨대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인상적으로 본 것은 그렇게 말한 사람 이름이,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용감하게 읽겠습니다. 사민 모슬리흐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직책이 이거예요. The Director of Journey Services for Vic Roads. Vic Roads는 빅토리아의 로드다라는 말인 것 같은데 그 앞에 붙은 게 재밌지 않습니까? Director of Journey Services. 꼭 조지 오웰의 소설에나 나오는 것 같은 직함이에요, 이것도. 하여튼 그 사람이 그렇게 알려줬답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제 빅토리아 얘기고요. 이제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도 메인 로즈, 거기서 그 교통을 담당하는 기관이 메인 로즈라는 곳인 모양인데, 거기에 대변인께서 말씀하시기를 펄스의 시내에서도 그걸 눌러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이제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거를 낮에 그렇게 하고 주말에도 낮이면 그렇게 한다. 그리고 그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의 메인 로드 스포크스퍼슨이, 그 대변인이 계속 얘기하는데 CBD가 아니더라도 그 큰 길 근처에 있는 신호등은 또 그 자동화돼서 작동한대요. 그 자동화한 것이 교통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만 않는다면. 거기까지가 이제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고, 그 다음에 이제 퀸즐랜드로 갑니다. 여기 폴린 헨슨의 고향 퀸즐랜드는 약간 다른데요. 이 신문사에서 브리스번 시청에다가 물어봤더니 이제 대답을 안 해줬대요. 이 기사를 쓸 때까지. 그래서 브리스번 내에 있는 다양한 도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고, 브리스번 바깥에 있는 도로를 관할하는 분께 여쭤봤더니 그 기본적으로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신호등의 색깔을 바꾸는 거, 그거 우리 하지 않지만 예외는 QSAC 스테디움, 그거 찾아가 보니까 The Queensland Sport and Athletics Centre, 그거군요. 그 옆에 있는 메인 로드와 캐슬 로드의 교차로, 거기는 예외적으로 130 내지 150초
만에 변하도록 사이클을 만들어 넣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노던 테리토리입니다. 가디안에는 노던 테리토리 얘기가 없는데 news.com.au에 왔는데 비슷한 기사에 이 노던 테리토리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노던 테리토리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at the top end 하고 T를 대문자로 쓰고 E를 대문자로 썼어요. 그러니까 노던 테리토리에서 가장 잘 알려진 동네로 톱 엔드를 찍은 것이죠. 제가 톱 엔드가 좀 익숙한 게 아니어서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봤습니다. 톱 엔드가 무언가 봤더니 톱 엔드는 노던 테리토리 전체를 부르는 것은 뭐 당연히 아니고요. 톱 엔드는 northernmost section of the northern territory, 그러니까 노던 테리토리의 제일 북쪽에 있는 동네를 톱 엔드라고 하는데 그것이 정확히 정의된 지역이 아니랍니다. It covers a rather vaguely defined area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톱 엔드라는 말을 들으셨을 때 거기가 좀 애매하게 어느 동네인데 라고 생각하셨으면 그게 정확하게 맞는 거죠. 근데 그 노던 테리토리의 교통부 거기에 대변인이 하신 말씀이 제가 요즘 본 말 중 가장 직접적인 의사소통에 좋은 예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대로 읽으려고 합니다. 그게 자동적으로 작동을 하지만 그래도 안전하기 위해서 한번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꼭 눌러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Pushing the button at the crossing. 그러니까 횡단보도에서 그 버튼을 누르는 것은 will register a request. 요청을 접수할 것이다. 기록할 것이다. 누구에게 접수 기록하느냐? With the signal management system. 신호등 통제 장치. 그것에 요청이 접수 기록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Will prioritize the pedestrian crossing. 그렇게 하면 보행자 신호에 우선순위를 준다. 이제 그게 해석인데요. 이게 해석인데 저는 앞만 봐도 이게 누르면 초록색으로 변한다는 뜻인지 알지 못하겠어요. 근데 이런 종류의 말하는 법, 이런 종류의 글 쓰는 법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말하고 상대방이 못 알아듣게 하는 것이 목표라면 이거 아주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는 호주에 관한 기사인데 이 가디안이라는 신문이 꼭 호주 안에만 있는 건 아니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 다른 도시들은 보행자들이 얼마나 기다려야 그 신호등에서 길을 건널 수 있는가 이걸 비교해 놨어요. 그래서 그게 짧으면 짧을수록 보행자 위주의 도시라는 거죠. 차에게 불리한 도시. 보행자가 자주 건넌다는 것은 차가 자주 선다는 얘기일 테니까요. 아니면 오래 기다리던가. 그래서 이 여러 도시를 비교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도시의 어디냐에 따라서 어떤 곳은 오래 기다리고 어떤 곳은 짧게 기다리고 그렇게 만들어 놨겠죠. 그래서 멜번의 경우 짧으면 65초, 길면 90초. 시드니의 경우 짧으면 45초, 길면 90초. 브리즈번의 경우 150초. 런던의 경우 40초랍니다. 그래서 런던은 이제 사람들이 잘 돌아다니도록 자주 열어준다 이거죠. 맨체스터 거기는 60초. 뉴욕의 경우 짧으면 60초, 길면 120초. 동경의 경우, 일본 동경의 경우 90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시드니나 멜번이 이렇게 보행자들에게 돌아다니기 쉬운 그런 도시 아니다. 여기 지금 런던과 비교했을 때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가디안의 기사에 있는 맨 마지막 내용에 따르면 전 세계에 있는 도시들이 보행자들이 신호등에서 기다리는 시간 그것이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호주에 있는 도시들은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뒤처져 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이 기사 내용을 읽어보면서 그거를 열심히 눌렀던 그 둥그런 버튼을 신호등에서 열심히 눌렀던 어떨 때는 한 번 이상 열심히 눌렀던 그런 과거를 떠올려 보니까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오늘 들으면서 이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텅 비는